S&P 500을 비롯해서 나스닥 100, 테크탑 10, 필라델피아 반도체 여기에 투자 중이에요. 우리가 4가지 종목이에요. 연평균 수익률이 20%가 넘어가요. 4%, 10%가 아니에요. 이 20%가 넘어간다는 것은 하락장까지 계산을 한 거예요. 이 수익률은 상승장일 때만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2022년도와 같은 하락장도 포함한 연평균 수익률이 가장 낮은 S&P 500 기준으로 연 10%가 나오는 거예요. 이 S&P 500의 연 10% 수익은 상승장일 때만 계산한 게 아니거든요. 하락장도 같이 계산한 평균이에요. 2022년 경험해봤죠? 그때 주식시장, 그때는 인플레이션 9.1까지 올라갔죠? 이 공급망 문제, 또 코로나 관련해서 이 중국이 완전히 도시 봉쇄했죠? 도시 이 중국 관련, 이 중국의 셧다운, 또 러시아의 또 우크라이나 또 침공이 있었죠? 지금 3년째입니다. 또 미국 기업의 이익이 감소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락을 했습니다. 수익률이 가장 낮은 S&P 500의 지난 100년간의 연평균 수익률 9.8% 나와요. 그러니까 10% 이상하면 됩니다. 10%가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로 보면 돼요. 그런데 최근 20년간은 S&P 500 12%의 연평균 수익률을 올리고 있어요. 나스닥 100, 테크탑 10, 필라델피아 반도체 대표적으로 기술주들이죠. 기술주들은 연평균 수익률이 20%가 넘어가요. S&P 500의 수익률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 하락장 지나서 2023년도에 계산했었죠. 연말에 마이너스가 크게 났었던 차이나 전기차를 포함한 5개 종목이었어요. 평균 수익률이 41%가 나왔습니다. 작년 24년도에는 차이나 전기차 빼고 나머지 4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45%가 나왔어요. 그러니 2년 동안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겁니다. 하락장을 생각해 본다면 S&P 500보다 나스닥 100을 비롯한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더욱 크게 됩니다. 또 하락하게 되면 그러니 수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안전하게 S&P 500에 더 많은 투자 비중을 두겠다.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은 각자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참고사항이고 각자가 결국엔 판단할 문제예요. 그런데 젊을수록 채권보다는 주식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것은 확실해요. 그 방법이 미래 수익률 면에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책에 나와요. 주식, 채권, 금, 부동산 수익률을 보면 채권 한참 아래예요. 주식이 가장 높아요. 수익률이. 대신 이 등락, 변동성은 또 주식이 또 가장 큽니다. 대신 그것을 과정에 이겨내야 되죠. 주식의 수익률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을수록 채권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를 해야 돼요. 은퇴 후에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정을 찾는 분들은. 역사적으로 주식은 채권보다 변동성이 크거든요. 하지만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게 되면 수익률 그만큼 하락해서 포트폴리오의 이 지속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 자료에서도 나타났어요. 그러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보다는 주로 주식에 많이 넣는데 그 주식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대신 S&P 500 기준으로 많은 비중을 두게 되면 좀 더 안전하겠죠. S&P 500이 연평균 10%, 12%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스닥 100을 비롯해서 기술주에 같이 투자를 하게 되면 연 20% 가까운 수익이 나와요. 그래서 S&P 500과 나스닥 100 딱 두 종목에만 투자해도 연 15%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자신의 이 성향에 따라서 투자 성향이 다 다르죠. 그 위험 허용 수준 어디까지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돼요. 높은 수익률을 생각해서 변동성이 큰 주식의 가격 변동 견딜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또 어떤 분들은 일부 금액을 또 레버리지에 넣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수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더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편안합니까?
각자 이것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지금 이 4% 룰은 4% 인출 룰은 주식과 채권 50대 50입니다. 이거 기준으로 물가 상승을 포함해서 연평균 한 7% 정도 수익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 10% 떨어뜨리고 주식을 10% 올려요. 그래서 50대 50이 아니라 60대 40. 이 포트폴리오는 지난 10년 동안 연간 11%의 수익률을 창출을 했어요. 그러니 주식의 비중을 조금만 올려도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낮게 예상을 해도 현재 우리가 투자 중인 대표 4종목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20%가 나오고 있지만 이 수익률을 더 낮게 안전하게 15%까지 잡아서 매달 1%씩 인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 투자금이 5억이 넘어간다면 절약 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만 있다면 매달 1% 이하로 인출을 해도 가능할 것입니다. 총 투자 금액이 많을수록 매달 인출하는 이 퍼센티지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 3억이 아니라 5억, 7억, 8억 점점 많을수록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없는 분들 3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아직 몇천 원만 원밖에 안 돼. 이제 1억을 향해 가고 있어. 이제 1억 모았기 때문에 턱걸이했어. 이제 2억을 향해 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3억까지 가장 낮은 기본 투자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억이 가장 베이스예요. 적어도 3억 이상은 돼야 노후에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수익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이 경제력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그 뭐 나오죠? 저기 뭡니까? 그 노령연금인가? 뭐 이런 거 나오고 또 국민연금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또 합하고 또 자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면 조금씩 또 생활비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조금씩 있을 것이고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은퇴 이후에 수십 년을 살아도 결국에는 이 총 투자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부모가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투자 방법을 계속해 나가고 자녀들은 계속 근로소득이 나오고 있죠. 부모가 했던 대로 계속 또 절약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에다가 자녀들의 그 돈을 또 투자를 해 나가요. 자녀들의 은퇴자금은 여러분들의 이 은퇴자금보다 훨씬 더 크게 불어나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대로만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진다면 건물주 부럽지 않죠. 건물주가 건물을 계속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면서 자녀들이 계속 이 부동산으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주식에 대해서 이 투자금 점점 자손 대대로 불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건물주 절대 부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